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합격으로 안내해드릴 역사 이야기꾼 사기꾼 최용욱입니다. 자, 오늘 할 부분은 이제 오늘부터 근현대사 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근현대사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부담감을 좀 갖고 있어요. 이유는 여러분들 간단해요. 뭐 어떤 게 있느냐? 일단 한국사 공부를 한다라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구석기, 신석기 여기서부터 해갖고 어디 자 고대 지나서 고구려 지나서 조선 후기까지 오다 보니까 이미 지쳐버렸어요. 거기다가 여태까지는 공부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공부를 하냐면 뭐 세기별로 뭐 4세기, 5세기, 6세기, 15세기, 16세기 뭐 이렇게 세기별로 툭툭 끊으면 되는데 근현대사는 대략 몇 년도부터 시작을 하면 1863년경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갖고 몇 년도까지? 올해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의 역사를 다루는데 이게 정말로 1년 단위, 2년 단위로 이렇게 끊어질 수가 있어요. 워낙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분들일수록 시대가 가까울수록 여러분들 그래도 이름이라도 들어본 거 그래도 우리가 사극이라도 보면서 뭔가 좀 봤던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흥미만 가져주신다라면 그렇게 부담 안 갖고 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부터 잘 듣고 재밌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분은 바로 누굴 얘기를 하느냐?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흥선대원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흥선대원군의 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대원군이 철종이 죽고 나서 자기의 둘째 아들을 무엇으로 올리면서 왕위에다 올리면서 드디어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대원군이 보는 이 나라는 완전히 개판이에요. 왜? 세도 정치 여러분들 모두 다 기억을 하시죠. 세도 정치 때문에 개판이 됐어. 세도 정치 때문에 왜 개판이 됐다라고 대원군이 생각을 했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조선이란 나라는 원래 누가 중심이 돼야 되는 나라, 왕이 중심이 돼갖고 딱 잡아줘야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왕을 누가 세도 가문들이 흔들어버린 거야. 자, 이러다 보니까 나라 전체가 다 흔들린 거죠.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개혁은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무엇? 흔들린 무엇을 다시 잡자. 왕권을 다시 잡자. 대원군 개혁의 첫 번째 내용은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무엇을 강화한다? 왕권을 강화한다가 돼요. 어떻게 왕권을 강화할 것이냐? 다른 거 아니죠. 바로 왕권을 흔든 가문, 세도 가문들을 박살낸다. 세도 정치들을 박살낸다가 첫 번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조선 후기 때 설명을 드렸는데 자, 조선 후기 내내 권력이 강화되면서 왕권을 흔들어 놓은 원래는 별 볼일 없는 기관이었는데 왕권을 흔들어버린 기관이 바로 뭐였느냐? 비변사였어요. 이 비변사를 박살냅니다. 축소했다가 나중에 없애버리게 돼요. 비변사가 없어지니까 여러분들 모두 다 기억을 하시죠? 자, 비변사가 세지면서 권력이 약해졌던 기관들 바로 뭐가 있었습니까? 의정부, 육조 다 약화돼 있었죠? 자, 비변사가 맛이 가니까 누가 의정부의 기능은 어떻게 된다? 다시 강화된다. 그 다음에 육조도 자기의 기능을 되찾아가니까 의정부와 육조의 기능이 다 강화된다가 되는 거예요. 바로 비변사가 약화되어서 의정부와 육조의 기능이 살아났다. 이거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법전도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해갖고 이분이 만든 게 바로 무슨 법전을 만드냐? 대전 통편이라는 걸 만들어요. 대전 통편. 이것도 만들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경복궁이었어. 경복궁은 원래 조선의 주궁입니다. 주궁이라는 것은 왕이 항상 머물면서 정사를 보는 곳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이게 임진왜란때 불타버렸어. 불타버렸는데 못 세웁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 다른 거 아니라 이게 돈이 딸려서 못 짓는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원군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건 돈 문제가 아니다. 왕과 왕비는 만 백성의 어버이다. 엄마 아빠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어버이가 부모가 머물 장소마저 못 만들어줬다. 이건 왕실의 위험이 떨어진 것이다. 내가 이걸 다시 짓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경복궁을 중건하는 다시 짓는 거에 나서게 됩니다. 헌데 여기서 바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경복궁 짓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거기다가 또 하나는 바로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이제 강제 노역으로 농민들이 끌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양반들도 열받아요. 왜? 경복궁 짓는 데는 좋은 나무들이 잔뜩 들어가야 돼.
근데 이렇게 좋은 나무들이 바로 어디 있었느냐?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여러 양방 가문들의 선산이 뭔지 알죠, 여러분들? 조상님 묘소가 있는 곳. 이 선산에 좋은 나무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대원군이 이걸 비워옵니다. 자, 근데 대원군 성격상 이 양반이 솔직히 좀 양해를 구하고 내가 너희 선산에 있는 나무 좀 갖다 쓰면 안 될까? 반대하면 할 수 없고 이럴 양반이 아니죠. 그냥 배워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양반들도 불만이 많았죠.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바로 뭐냐? 경복궁 중건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부에선 안 되겠다 해갖고 원납전이라는 걸 징수를 해요. 원납전. 자, 원납전의 원래 뜻은 원에서 납부하는 돈이라는 거예요. 일명 기부금이죠. 자,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자, 백성들은 이름을 바꿔서 부릅니다. 원망하면서 납부하는 돈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불어요. 아니, 원망하면서 납부하는 돈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구세군 아저씨들이 나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가서 여러분들이 넣을 수 있는 돈을 이렇게 넣고 가시기도 하죠. 자, 그런데 간단해요. 원납전은 이 구세군 아저씨들이 종을 치는 게 아니라 쇠파이프를 들고 있는 겁니다. 안 보이냐? 내고 와라. 이러는 분위기예요. 이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강제로 중수해 버리니까 원망하면서 납부할 수밖에 없죠.